자, 거기 어디지? 74번인가? 거기 봐봐. 74번이랑 75번은 같은 유형인데, 자, 거기 보면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E보다 앞에 오고 B는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딱 저렇게 정해져 버리는 경우는 어차피 A하고 A는 어쨌든 항상 E보다는 먼저 와 있어야 되고 B는 D보다도 항상 먼저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자를 같은 문자로 동일한 문자로 봐. AA로 보거나 BB로 보거나 BD의 관계는 그래서 같은 문자로 서로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는 E지만 요렇게 A, B, C 그 다음에 D하고 B는 D보다 앞선다 그랬으니까 D도 B로 봐버리는 거고 E는 A로 봐버리고 요렇게 들어가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제 A가 6개의 문자를 우리가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A를 앞에 둘 거기 때문에 요렇게 오고 B가 D에 앞에 올 거니까 요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한 경우까지 다 생각해야 되면 이 사이사이에 또 이 사이사이에 다른 나머지 2개의 문자가 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A하고 E가 이렇게 오고 B하고 D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오는 경우도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A와 E가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근데 저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2개 문자, 4개 문자가 2개씩 이렇게 순서를 결정해 놓는 경우는 다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는 있어.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이제 하나씩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저렇게 순서가 결정된 문자들은 하나로 같은 문자로 그냥 놓고 보는 거야. 어차피 A하고 E는 그대로 고정돼서 갈 거기 때문에 2개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2자리에 A는 항상 먼저 오고 E는 뒤에 쓸 거기 때문에 이미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문자로 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되는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A하고 E는 하나의 문자로 그 다음에 B하고 D도 같은 문자로 해서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돼. 그 다음에 75번 같은 유형도 마찬가지. 3, 4, 5는 크기 순서로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 2, 2를 결정했으면 크기 순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3, 4, 5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3이 먼저 오고 4, 5 이렇게 올 수도 있고 3, 4, 5가 올 수도 있고 3이 오고 4, 5 이런 식으로 문자의 배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12도 배열해야 되지만 3, 4, 5의 관계도 어느 자리에 넣어줄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자리도 다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순서가 작은 것부터 아니면 큰 수부터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경우는 뭐하라고? 하나의 문자, 하나의 같은 숫자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3, 4, 5는 뭐처럼 보면 되냐면 같은 문자 AAA 이렇게 봐버리거나 3333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총 7개라고 했으니까 배열하니까 7팩토리얼 해놓고 같은 문자가 11도 있고 22도 있고 얘네들은 333으로 보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같은 숫자나 문자의 배열의 개수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마 빠지지 않고 그냥 답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77번 경우 77번 최단거리 문제야.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지. 2가지 정도 여러 가지로 해봤자 2가지밖에 안 되겠다.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갈 거야. 그러면 어차피 제일 짧은 거리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돌아가는 방법은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P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은 여기란 얘기지. 요렇게. 여기 요 범위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하나 요렇게 갔을 때가 가장 짧은 영역으로 가는 거야. 짧은 거리로.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일단은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갈 거야. 기왕이면 여기서 원하는 건 이제 중복되는 문자를 가지고 배열하는 방법으로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거는 만약에 생각이 너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가면 돼. 어차피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길은 한 가지씩이야. 마지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갈 거기 때문에 이 만나는 지점의 길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지점으로. 그 다음에 얘도 세 가지고, 얘도 세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4가지, 10가지, 5가지, 15가지.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15개. 그 다음에 B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이 4칸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3에서 6가지. 그래서 총 경우에서는 90가지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가로 방향으로 가는 거를 A라고 놓는 거지. A. 이 가로 한 칸을 우리가 A로 보는 거지. 얘네들을.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가는 애들을 B로 보는 거지. 그러면 A에서 B로 갔을 때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요 직사각형 아니야. 6칸, 8칸 안에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8칸 안에서 가려면 A, B, B, 가거나 아니면 B, A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A, B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A, B,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하면 A 4개라는 문자와 B 2개라는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하고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뭘로 바꾼다고? 중복 순열로 바꾸는 거지.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A가 똑같은 문자가 4개, B가 2개. 그래서 6, 5, 4, 3, 2, 1 하고 4팩토리얼 나눠서 15가지네. 나 아까 몇 개를 했어? 왜 여기가 15고 어디로 갔지? 잘못 썼지? 15가 아니지 여기 11 나 방금 뭐 했지? 미안 맞게 했구나. A에서 P로 가는 게 15개에서 P에서 B로 가는 게 6개니까 맞고, 그 다음에 방금 요구했던 거는 어디에서 예를 들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요 4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어. 그럼 결국은 4개의 문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A 2개랑 B 2개, 즉 가로 2칸하고 세로 2칸 안에서 움직였을 때 가장 짧게 가는 방법. 그럼 얘는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되 중복되는 문자가 같은 문자가 2개씩 있으니까 나눴을 때 하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1 해서 약분 해서 6가지. 그래서 15 곱하기 6에서 90가지 방법 이렇게 찾으라는 거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저걸 하기는 싫어. 그냥 숫자로 단순하게 할 거야. 더해서. 그러면 어차피 뭐 10칸 이상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많은 칸으로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숫자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초등학교 때 했던 단순한 방법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자, 그 다음에 80번 유형. 80번. 이것도 중학교 때 해보기는 했었어. 이런 비슷한 유형도. 여기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장 거리로 갈 때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 P는 거쳐가야 돼. 근데 Q는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찾을까? P는 가야 돼. Q는 가면 안 돼.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전체에 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필요 없는 걸 빼는 방법도 있잖아. 그럼 P는 거치고 P는 거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까? 일단 P는 거치니까 요거는 반드시 찾아야 돼. 그럼 Q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P에서 먼저 뭐 해주면 돼?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찾고 거기서 거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Q를 거치는 방법 찾지 마라 그랬으니까 일단 P는 가야지. 그럼 P에서 P로 갈 거면 바로는 못 갈 거 아니야. 어딘가는 거쳐야 되니까. 전체 P에서 P로 가는 방법에서 PQ를 거치고 가는 방법만큼 뭐 해줘?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P에서 P로 가는 방법. A에서 P로 가고 그 다음에 P에서 뭐 해주면 돼? 두 번째는 Q를 거쳐서 P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에서 누구에서? P에서 P로 가는 방법 경우의 수 찾아가지고 P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만큼 빼주면 되지. 그러면 P에서 B를 거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어디냐면 여기네. 여기 다. 그러면 A, B에서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P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가겠지. 자, P에서 Q를 거쳐. 이 방법이 있지.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그럼 P에서 Q를 거치는 방법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고 곱하기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면 어디서? 여기서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방법. A에서 P로 가는 방법도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아마 요 4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마 6칸이 6개라는 거. 경우에서 6개 방법 나온다는 거 아마 알 거야.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82번 같은 경우에 자 여기는 뭘로 들어가냐면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어느 지점을 안 줬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저 직사각형이 다 채워져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저기가 빠져 있어 지금. 그럼 저기가 장애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 호수 같은 거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채워봐 살짝 채워봐.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어? A에서 B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가면 돼, 안 돼? 어디지? 요 부분은 실제로 가면 안 되는 영역이잖아. 지금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오른쪽이야. 근데 저기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 갈 수 없는 방향 있잖아. 장애물 같은 거, 호수가 있다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을 한번 그어봐.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방향을 지워주면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런 데 지나가게 되겠지. 반드시 요런 데는 어쨌든 한번 겹치게 돼. 포개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겹치겠지.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실은 갈 수 있는 방향이기는 했었지. 원래는 갈 수 있는 데가 요런 지점이 갔었잖아. 근데 저 위에 있는 2개의 지점은 우리가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은 우리가 뭐 해주냐면 저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선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줘. 한 칸씩 꼭지점 오게 한번 만들어줘봐.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오른쪽 위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장애물하고 겹치지 않는 지점 있지. 그럼 결국 지우면 요렇게 되지. 요렇게 남겠지. 점이. 얘랑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지. 그럼 이 지점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최단거리로 가게 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P로 잡고 Q로 잡고 R로 잡아서 첫 번째 방법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하나 찾고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찾고 세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는 방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찾아서 더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 넣어가지고 하나씩 가장 짧은 거리로 찾아가면 돼. 되겠어?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83번. 우리가 가는 방향은 B방향인데 저 가운데 네모가 뚫려 있잖아.
사각형이. 그럼 거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요렇게 장애물 지역이야. 이렇게 바다가 호수가 있어. 그래서 못 가. 그러면 우리가 가는 방향은 대각선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때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리는 거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각선을 이렇게 쭉 그어봐. 그러면 만나는 지점들 있지. 우리가 와야 될 지점하고 만나는 지점들. 그지? 아니면 저 필요한 방향은 어디냐면,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 장애물 있는 데 있지. 장애물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거.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원래 통과하면 이렇게 통과하겠지. 원래는 이렇게 갔었어야지. 여기 점 찍으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 쭉 그려줘. 그럼 거기서 만나는 지점 어딨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런 데 있지.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뭐 해주냐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지점이다 라고 놔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P, Q, R, S로 놓고 A에서 어디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향 하나. 이제 올 때는 오른쪽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A에서 P로 갈 거니까 여기서 딱 하나. 가장 짧은 거.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하나.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하나. A에서 S로 가서 B로 가는 방법 하나. 그럼 A에서 P로 가기 위해서는 A 지점에서 P 지점으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건 어디냐면 한 가지밖에 없지. 저 빨간 선 그는 하나.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요 사각형이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5칸이니까 5팩토리얼인데 가로가 4칸, 세로 1칸이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냅두고, A에서 Q로 갈 거야. 그럼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개 되네. 어딨어? 요렇게 사각형. 여기 보이지?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 이때 가장 짧게 갈 수 있지. 그럼 이범위안에서 경우의 수 찾아가지고 또 찾고.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가는 방법. A에서 R로 가는 거는 여기 4칸 안에서. 그리고 R에서 어디로? B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A에서 S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방법은 뭐가 있어? 한 가지 있지, 한 가지. 그 다음에 S에서 어디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 찾아서 경우의 수 찾아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 찾아서 방법 찾아서 더해주면 돼. 한번 선 그리기 한번 연습해 봐봐.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 반드시 가야 될 저런 지점들을 찾는 게 되게 좀 헷갈리긴 해. 어려워.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뭐 하라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장애물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때 요 대각선과 이 사각형에 표시된 이 선들 꼭지점과 만나는 지점들이 바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지점이라는 거.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점들이 바로 반드시 가야 될 지점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경로를 찾아가지고 그 우리가 방법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찾는 방법이, 그게 아마 제일 간단할 거야. 실제로 꼭 가야 될 지점을 찾는 게 실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거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요걸로 한번 연습해보고, 나는 다른 걸로 찾을 거야 하면은 그냥 숫자 넣어서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봐도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해보고. 됐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보게.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만약에 다른 거 다 풀게 그러면 대표 유형들이라도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도 대표 유형 풀어보고 그 다음 단계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 여기서 이제 원순열 정도는, 원순열하고 중복순열은 공식이랑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것들 여기서 좀 정리하고, 내일은 이항정리 쪽 문제, 중복접 문제. 중복접도 헷갈려 하니까 개념하고 공식하고 막 이항정리는 내일 그거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게. 그 확률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확률까지 가기는 조금 내일 힘들 것 같으니까.